과목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점수 밑에 교과목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왜 달아준다고 그때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죠. 이 과목은 혹시 부장님, 저도 책자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거 교육 책자. 네. 과목당 몇 자 쓸 수 있다고 혹시 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과목당. 우리 머릿속에 준비가 있죠. 그렇죠? 네. 500자씩 쓸 수가 있습니다. 500자씩. 500자면 굉장히 방대한 양일까요? 적은 양일까요? 주저원님, 아이 자소서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재원 때문에. 500자 분량이면 굉장히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네. 쓸 게 부족해요? 네.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건. 근데 그건 내가 내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런 건데, 선생님이 나를 평가해주는 글이 500자가 과연 굉장히 많은 자수일까, 적은 자수일까를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분량의 자수입니다, 사실은. 보통 보시면 한 줄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한 줄 또는 한 줄 3분의 1. 네, 이 정도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걸 좀 많이 쓰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찾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독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독서 역시도 저랑 이제 보니까 뭐 컨설팅 받으신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컨설팅 받으면서 그 독서 평가 낸 거 아직도 같이 앉으셨네요. 아이들이 독서 잘 챙기던가요? 아니면 잘 못 챙기던가요? 보셨잖아요, 학생들. 그쵸? 잘 챙기는 것 같아요,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역시도 챙기는 건 누가 챙겨줘야 된다? 엄마가 챙겨줘야 된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것까지 절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예를 들어서 뭐 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엄마들이 상시적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자녀의 독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또한 뭐 저랑 컨설팅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공통에 기재되어 있는 건 누가 올려주는 거죠? 담임 선생님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한테만 갖다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의 독서는 공통에 올려가는 거겠죠. 근데 독서는 공통으로만 올릴 수 있나요? 과목으로도 올릴 수 있나요? 과목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과목 선생님한테도 내라고 누가 얘기해줘야 돼요? 저도 얘기해줘야 되고 엄마들도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맞죠? 네, 저는 항상 그렇게 해드립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뭐 좋으셨는지 안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 자료는 2016년에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2015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매뉴얼이 한 50페이지가 삭제됐어요. 왜 삭제시켰다? 엄마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짜증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대거 수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제가 빨간색 줄쳐진 부분들은 보시면 보세요. 중고등학교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나요? 간략하게 문장을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문장으로 나타내라고는 했지만 총 자수는 몇 자까지 기재할 수 있다? 500자까지 기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1학년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어머님들이 이제 아마 좀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가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막 찾아와요, 저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미치겠대요, 진짜. 그래서 또 요즘 그 삼성에서 이번에 그 HP 쪽으로 매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또 아빠 요즘 힘들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가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을까, 엄마? 네. 아빠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를 찾아오셔서 애는 안 다니겠다고 하는 걸 저한테 두드려 패스라도 다니게 해달라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아이들 그 시행해주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애들은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좀 나름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이 시간에 그리고 이 기간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냈던 애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뭐 컨설팅 하면서 보여드리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내용들이 괜찮던가요? 괜찮지 않던가요? 네. 분명한 건 내는 순간 괜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컨설팅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자유학기제에서 시행하는 내용들 역시도 전부 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고등학교 예를 들어 특목고를 가거나 하는 경우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자사고에서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 아예 못 들어가게 시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1학년하고 2학년에 그거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름 어떤 아이들은 이제부터 그걸 관리하겠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만 관리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한 그거 플러스 자유학기제까지 관리했던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그 아이들은. 그 두 아이들을. 학교 측에서는. 네. 자유학기제까지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애들은 아, 이놈이 성실한 애구나. 그리고 얘가 이런 부분들까지,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챙겼구나. 라고 저는 평가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어머님들은 그냥 생각을 놓고 계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에서 하는 활동들을 서류로 정리하셔서 제출한다면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인어학시험 뭐 예를 들어 토플, 토익, 탭스 뭐 초등이라고 한다면 뭐 토셋, 펠트, 뭐 토플 주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기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때는 성적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P로만 기재됩니다. P, 패스. 이렇게만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적은 기재를 하지 않지만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과 후 교육활동은 제가 그 코칭밤 시즌 1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 토피아와 또는 유튜브의 시간과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시간이 겹친다면 제가 어디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학교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학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뭐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차없이 학원을 끊으시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다. 네, 선생님들이 없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말하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영재교육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이제 시행하는 뭐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시행하는 것들을 기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할 수는 있으나 입시를 위한 학생부 출력을 할 때는 이걸 수험 테이프로 지우게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할 수는 있으나 입시용으로 사용될 때는 지웁니다. 네. 근데 그 지운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네. 수험 테이프로 지우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 반영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 수험 테이프로 지운 흔적이 있다면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게 입시 반영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수험 테이프로 지운 흔적이 있다라는 건 뭐였지? 뻔하잖아요. 뭐 어디 갔나 보다. 네. 유추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영재교육원의 뭐 범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8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자유학기제 때는 어떻게 이제 여기 잘 안 보실 텐데 자유학기제 때 진행했던 이제 과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 뭐 인문사회, 자유학기 탐구, 자유학기 예술체육, 자유학기 교양. 네, 이런 항목을 가지고 기술을 하게 시켜요.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 재원생 아이들의 실제 왜냐면 걔네들이 지금 현재 재학생이고 그리고 현재 중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보고 싶으시면 선생님 오세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500자씩 기술이 된다. 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조금밖에 안 썼죠. 네, 자유학기, 인문사회, 뭐 드라마와 사회, 방송국 탐방활동을 통해 드라마 제작 과정, 드라마 속의 인물 분석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 네, 이게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기술해 주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들도 이런 형식으로밖에 짧게 기술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 거를 보면 실제로 뭐 한 6, 7줄씩 써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 네, 결국 저는 포트폴리오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유학기 인문사회라는 항목으로 논리 수업, 인문사회적 배경 지식이 많고 직접 호기심이 많아 매차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한 학습 성과를 보인 논리의 기본 원리와 도입 지식을 학습하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한 정의와 적용하는 논리 학습에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주 제공함.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뭐 가르쳤다라고 쓴 거지, 아이의 특성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형식으로 자유학기제 때 진행됐던 내용들 역시도 기술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에서 학교에서 이제 시행하는 활동들에 좀 적극성을 띠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서류들을, 그 결과들을 반드시 서류로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실제 이거는 지금 외대보고 다니고 있는 남자아이의 2년 전 학생부예요. 네, 지금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국어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국어인데 보세요. 고전문학, 현대소설과 현대소설, 현대시 등을 폭넓게 읽어서 문학에 반영된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문학에 반영된 시대적 현실과 당시 사람들의 삶과 애환에 대해 이해 폭이 넓은 편이며 독서를 통해 역사와 사회를 성찰하는 안목이 뛰어남, 주장하는 말하기 활동에서 지구온난화와 국어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배경지식 수업 듣고 보고서 갖다 냈거든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걸 갖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주제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난방 연료를 아끼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동토가 높게 되어 농사를 지을 땅이 생겨나서 기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대부분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는데 얘는 확실히 생각이 다른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동토가 높게 돼서 농사지을 땅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예방이 되고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자원도 아끼고 효과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어 이점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일명 도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인 거죠. 얘는 진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도 막 맨날 이렇게 일요일마다 전화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집 부탁할 때만 엄청 막 3시간, 4시간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근데 자고 있다가 전화 받아서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걔가 했던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근데 어쨌거나 남들은 다 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는 선생님들이 써주셨지만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문학작품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이해하였고 한용운의 시를 반영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공감이 되는 근거를 제시를 잘함. 글의 목적에 따라 문체를 선택해야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터넷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조언하는 글쓰기를 간결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써줌. 아무튼 딱 보시면 외대국어에서 괜히 이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외대국어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국어,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왜 안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외대국어는요, 아이고, 펜을 안 갖고 왔네. 450점이 합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489점이 불합격을 하는 일이 많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450점이라고 하면요, 뭐냐면 90점 곱하기 5개 과목 하면 얼마예요? 90점 곱하기, 근데 어쨌거나 90점을 맞으면 A잖아요, 그쵸? 맞죠?
이렇게 90점을 해서 5개의 과목을 맞추는데 점수가 몇 점이에요? 총점은 450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100, 89를 받았어요. A, B죠. 누가 붙어요? 얘가 붙는 겁니다. 맞죠? 얘가 붙잖아요. 올해 A만 들어가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얘가 우수한 애예요. 얘가 우수한 애예요. 얘가 우수한 애잖아요. 얘는 실수했거나 밀렸었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안 그런가요? 총점이 높은 기준으로 들어가면 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대보고는 이 A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외대보고뿐만이 아니라 자사고들은 이게 100점짜리 A인지 90점짜리 A인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세특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올해 3학년 때 이 세특을 지우라고 하니 선생님들은 지금 외대보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자사고들은 지금 아마 다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냐 지금.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제 2년 있으면, 아니, 내년이면 이제 우리 학원, 제가 원래 저는 단 한 번도 실적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보신 적 있어요? 저희 토피아 유튜브에 몇 명 합격했다 이런 거? 네, 왜 안 하는지 모르시죠? 네,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떨어진 애가 그걸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솔직히. 어쨌거나, 근데, 저 내년에 다 죽었어, 이제. 네, 다 죽었어. 제가 봤을 때 외대보고 10명은 보낼 것 같다, 저는. 내년에는. 네, 그런 애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 애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 2학년 때부터 공을 들였다. 세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장 넘어갈게요. 뿐만 아니라 사회도 볼고요. 네, 사회도 보세요. 사회도 보시면 쭉 읽다 보시면은, 밑에서 세운 독도, 예, 독도와 관련된 보고서도 갖다 내겠고, 역사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는 제 배경식 수업 듣고, 이걸 전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과목생들한테 다 갖다 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보세요. 역사 보시면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식민사 간의 식민지 근대화론, 최근 일본 관료의 일본군 위안군 왜곡 발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비판적 안목들을 보이는가 하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좌우 논쟁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순으로 자료를 수집, 분류해 제출할 정도로 역사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음. 중국 동북공정의 의미와 배경,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술을 통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과 연구, 짐작을 통한 논리적 대응, 민간 차원의 한중 양국 학자 간 공동 역사교재 편찬 등 이게 사실 생각해도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런 내용들을 누구죠? 이준석? 왜 하버드 나오고 안철수한테 졌던 그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과계열 아이인데.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최근에도 특목고도 애들 지도하고 고3 애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대자랑은 아니고요. 정말 제자랑은 아닌데요. 배경지식이 풍부한 아이들이 정말 글도 잘 쓰고 말도 너무 잘한다. 외교관이 되겠다고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 문제를 아시아 3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동북아시아 3국 간 예를 들어 그럼 한중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네?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중일 간 어떤 지금 문제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니?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애한테 한마디만 물어보면 얘 머릿속에 그 배경식 양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딱 이과에 지원한 애가 역사라든지 사회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탁월하다. 자, 수학도 보세요. 수학도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차함수 y는 2x-1 제곱 플러스 3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저 수학을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c의 꼴로 나타내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표준형의 바로 x는 1을 대입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낸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얘 아빠가 아시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얘가 말하는 거, 말해봐.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 왜냐면 보통 한 선생님이 한 120명에서 150명을 가르치시는데, 언제 얘가 이걸 발표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텐데,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냐? 즉, 얘가 합당했을 거다. 선생님, 저 이거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발표를 해서 친구들의 박수를 받아냈고요. 선생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기억나는 것 같아. 워낙 뛰어난 애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외대부고 선생님들도 아셨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수학서 선생님이 이걸 봤다.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지? 결국은 얘가 갖다 냈구나. 네. 외대부고에서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중학교 때부터 세트 관리하는 놈인데. 과학도 보세요. 얘는 2학년 때 그 경기과고에서 쳤다가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방황해서 제가 집으로 잡으러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막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동수원 살아요. 하고 차고 들어가자는데 오는데 저는 이제 그 자이 아파트를 거기 처음 가봤어요. 제가 잡으러. 아무튼 얘가 영재 학교를 준비했으니까 실험 같은 거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1, 2학년 때 했던 것까지 제가 왕창 다 갖다 내게 시켰어요. 그냥 이 과학 2세트의 자수가 몇 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심심해가지고 친 다음에 제가 세봤거든요. 근데 547, 제 잊어먹었어요. 547자가 나오더라고요. 왜 547자를 기술을 할 수 있지? 라고 제가 교육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500자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답변은 뭐냐면 기술 과정 역시도 과학교과문으로 들어간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기술 과정의 자수가 적기 때문에 과학교과문의 자수가 늘어도 무방합니다. 신기했어요, 제가.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심심해서 전화해본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기술 과정도 읽어보시면요 괜찮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빽빽하게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금 잘랐는데 얘가 그 영어가 이과인데 중학교 3학년 토플을 110점 받았어요. 주변에 그런 애들 없죠. 이과 애들인데 토플을 110점을 받고. 아무튼 근데 얘가 그거 영어 원서를 많이 읽었어요. 영어 원서를 읽고 지 동생이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줬어요. 카메라로. 제가 영어로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몇 달 유튜브 주소를 적어버렸어요. 관심 있으신 선생님, 시간 많으신 선생님들은 한번 진짜 쳐봐서 들어가봤을까요? 안 들어가봤을까요? 들어가 보셨겠죠. 토플 110점짜리 스피킹을 한번 들어보고 딱 스피킹을 들어보는 순간 봐야겠다. 왜냐면 발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얘기하는 컨텐츠를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의식을 갖고 있는 놈이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잘렸는데 아무튼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학교인지 모르시죠? 제가 사랑하는 영덕중학교입니다. 영덕중학교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제가 작년부터 좀 시선을 바꿨어요. 앞으로 영덕을 사랑해야겠다. 영덕 최고 이런 마음을 바꿨는데 자 근데 보시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거예요. 며칠이에요? 며칠을 뽑아갖고 온 거예요. 8월 31일날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입시는 보통 언제 하죠? 11월에 합니다. 그쵸? 맞죠? 이거 최종본은 아니에요. 최종본을 보면 영덕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교장 선생님을 쫓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꽉꽉 채워져 있었으니까. 근데 중간 8월 30일 날 뽑아온 것도 보시면 국어 보세요. 국어도 보시면 두 번째부터 저출산과 그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국어 과목이랑 솔직히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화를 바라보는 상대적인 관점, 세계화가 문화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전 세계적 전염병과 그 영향. 이게 뭘까요? 배경지식 보고서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국어 과목이랑 상관없는데 여기에도 제출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과학 과목에도 똑같이 들어갔대요. 전 세계적 전염병과 그 영향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왜 메르스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생각 없는 애들은 아싸 합격 안 한다.
이걸로 그쳤을 텐데 의식 있는 애들은 이 메르스로 인해서 학교까지 안 가게 되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만들었어요. 그 수업 자료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었던 그 전염병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뭐 천연두라든지 패스트, 그쵸? 그다음에 뭐 그 신종플루라든지 조류독감, 그쵸? 뭐 에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걸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라든지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만들어서 애들한테 해줬는데 의식 있는 애들은 그걸 갖고 보고서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국어 과목이랑은 상관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아까 국어 과목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사회 과목 보세요. 아니, 역사 보시면은 여기에도 독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그쵸?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목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과목 선생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얘는 그 보고서를 국어 선생님한테 갖다 낸 거고 역사 선생님한테 갖다 낸 거예요. 그 둘은 똑같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써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썼으니까 난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쓰면 어때? 이건 어차피 내 영역인데? 내 얘기가 되게 이쁜데? 얘가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서는 같은 내용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세계적 전염병 영향이 과학 과목에도 기술되어 있었고, 그리고 기술과정 보세요. 기술과정. 저출산과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이거 아까 국어 과목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이거 외국에 유출하시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그때 조사받은 거예요. 네가 이걸 조작한 거다. 네. 제가 조작한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애들이 실제로 갖다 낸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얘가 이 포트폴리오 갖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안 올려줄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쓴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엄마들 보라고 쓴 게 아니라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페이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줄친구만 보시면 교과별 학생 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세특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점 A냐 100점 A냐는 지금 현재 고입에서는 그냥 A, B로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입시 관계자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특밖에 없다. 서울대에서 세특을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어디죠? 용인외대부고 또 하나고등학교, 뭐 대원외고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그 학교들은 이걸 대원외고는 당연히 못 보겠죠. 근데 그런 학교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걸 했던 놈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된 교재와 수업 방식 등 토론 발표 등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평가,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세특을 통해서. 그래서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을 본다거나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 시즌 1에서 왜 조정 점수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으면 그 대학 관계자들은 믿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만기 선생님 설명회 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써준 내용들을 대학 관계자들은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고 했거든요. 네, 신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써줬다면 얘가 가산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특의 중요성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애들이 말을 잘 안 듣길래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것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네. 예를 들어서 자, 소논문을 이렇게 쓰는 거에 있어서 탐구 보고서 형식으로 쓰면 연속 간행물, 월별로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정도는 A 점수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없으면 당연히 이건 하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표 토론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그 전에 페이지를 제가 뺐네요. 사실은 그 전에 페이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시즌 3 할 때 그 제가 왜 자기소개서랑 면접 해드리잖아요. 그때 요거는 제가 다시 뽑아갖고 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자소서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항목으로 추려서 여기서 상으로 그 뽑아낼 수 있는 것부터 자기소개서에 쓰게 시키거든요. 안 좋은 거를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걸 자소서에 써야 될까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자소서에 써야 될까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전 페이지를 지금 빼먹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시즌 3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세특의 중요성, 이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이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무슨 형식을 취해야 된다? 보고서. 보고서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수행평가 반영률 커요, 적어요? 커요. 그리고 수행평가 때 애들이 제출했던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그 일시적으로 제출하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지가 제출했던 걸 사진 찍어 놓는 놈들도 있고요. 왜 사진 찍어 놓을까요? 나중에 그거 학기 말에 세특 보고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수행평가 때 어떤 이런 자료를 제출했었다. 선생님들이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100몇 명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때 그런 보고서를 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 수행평가 점수 만점을 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맞아. 얘가 그때 그거 냈던 애였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저 말고 토피아 원장님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하고 이메일이라든지 이메일로 막 문서를 주고받은 애들은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야 그냥 종이를 뽑으니까 귀찮으니까 파일로 보내. 그래요. 대놓고 파일로 보내요. 실제로 선생님이 그냥 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또 어쨌거나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막 되게 내성적이에요. 극겸손해요. 그런 경우에는 웃는 연습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시키시고 인사하는 것도 다시 시키시고 선생님이랑 좀 이렇게 친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된다. 자, 이거는 외고 아이들 거라서요. 외고 아이 거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4등급, 5등급인데요. 학생부 지금 학교 기록을 세우고 있대요. 학생부 지금 2학년인데 27페이지 나왔더라고요. 학생부가 몇 등급이라고요? 4등급, 5등급인데. 근데 그 30페이지가 끝이에요. 옛날에는 막 50페이지씩 갖다 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30페이지로 제한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일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줄여줘야 되지, 이제? 왜냐면 아직 3학년 거 남았는데. 근데 그 걔가 갖다 낸 건데요. 제가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외고는 그 대학이랑 연계한 이런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대 가서, 지금 문제잖아요. 그쵸? 이대 지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정원, 만약에 이거 적발되면 내년 정원의 10%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쵸? 뉴스북이 짜증나시잖아요. 그쵸? 누가 자꾸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막 막장들처럼 이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대 문제인데 아무튼 여기 가서 뭘 했던 것들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작년에 낸 거겠죠? 올해 2월 달에 낸 거죠. 올해 2월 달에. 왜냐면 이거 입력 완료일이 언제죠? 2월? 올해 2월? 작년 거 올해 입력 완료일은 올해 2월 28일까지였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성고인데
1학기 때 1등급 받았고 2학기 때 2등급 받았는데 수학 세팅이 한 줄 써 있더라. 얘는 수시를 해야 되는 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한테 그 알려줬던 포맷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쓰고 1학년 국어원, 국어2 수업 보고서. 네. 이게 무슨 로고예요? 화성 하이스쿨. 네. 화성고등학교. 좋은 학교예요, 안 좋은 학교예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가려면 가내신이 195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95면 올해이 맞았어야 돼요. 올해이 맞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간 애들 거의 뭐 상산 치거나 외대를 고쳤거나 그쵸? 후기를 쳤거나 현대청원이나 김천 썼던 애들이에요. 가니까 여기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정시를 빈다, 수시를 빈다? 정시만 빌어요. 이 좋은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저는. 아니, 얘네들이나 솔직히 외대부고 애들이나 뭐가 달라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도 외대부처럼 1년에 막 70명씩 서울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보짓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깝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 학번, 이름, 땡땡땡 이렇게 첫 페이지를 만든다. 두 번째 페이지는 네가 1학기 때 제가 포맷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너 교과서에 필기했던 거 사진 찍어서 너 노트 필기했던 거 사진 찍어서 너. 네. 그리고 너 1학기, 2학기 수업을 통해 배운 점 써봐. 네. 쭉 읽어보셔야 돼요, 어머님. 이거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수학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가 수행평가 때 이거 자료 아까 나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제가 냈던 거, 이거 지가 수행평가 때 국어였던 것 같아요. 국어 수행평가 자료, 지가 워드 타이핑 쳤던 거 캡처해갖고 넣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여기에 선생님한테 이거 제출할 때 하이라이트를 쳐서 내라고 했어요. 하이라이트를. 왜 그랬을까요? 애기 있으니까. 이거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니까. 아니, 국어 전체 다 1등급 맞은 애인데요. 내신 다 1등급이고, 모의고사 다 1등급 맞은 애인데요. 네, 국어 뭐 3줄인가 그때 적혀 있었더라고요. 막 속이 터져갖고 제가. 네, 그리고 1학기 수업을 통해 마치면서, 네, 아쉬운 점. 그래서 보시면,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 및 향상하는 데에만 너무 주력해서 성적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내신 관리에 소홀해진 경향이 있었다. 2학년에 올라가서부터는 모의고사 성적도 유지하면서 내신까지 함께 잘 챙길 수 얘도 국어가 2등급 떨어졌어요. 맞아요. 국어 수학이 1등급이었던 내신이 2등급 떨어지는 거죠. 근데 화성고에서 1등급 떨어지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등급에 있던 놈이 8등급 했으면 원래 못했던 놈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1등급 했던 애가 2등급 떨어진 게 그렇게 죽을 죄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워낙 뛰어난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가 한 등급 떨어진 거를 뭐라고 쓴 거예요? 모의고사에 집중한 나머지.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는 다 1등급이었거든요. 모의고사 성적표가 진짜 성적일까요? 화성고등학교 내신이 진짜 성적일까요? 모의고사가 그건 전국 애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영덕중학교 전교 1등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영덕중학교 전교 1등이 솔직히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진짜 목이 깁스하고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어요. 대단하신 것처럼. 근데 막상 올라가서 모의고사 쳐보면 5만 등. 수학 5만 등. 아니 40만, 50만 시험 못 보는데 50만 중에서 5만 등 한 거면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상위 10% 아니에요? 네. 근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학교 시험 솔직히 중요하지만 입시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지금 잘한다고 우쭐대실 필요도 없고 진짜 잘할 거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라. 거기서 싸워라. 네,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등급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밑에 보세요. 선생님 1년 동안 저 지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이거 제가 나중에 바꾸라고 했어요. 최종본은 아니에요. 자, 수학이 메인입니다. 자, 수학을 보시면 수학도 똑같죠. 포맷은 이거 어머님들도 똑같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솔직히 로고는 빼도 돼요. 로고까지 너무 토피아 티 나잖아요. 선생님 영상 선생님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올해 애들에게 로고 빼고 이거하고 이것만 넣어.
네, 여기에다가 수학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포맷이 달라야 돼요. 마치 제가 원래 그 작년에 특목고를 자소 쓸 때는 종경어체로 안 썼어요. 근데 올해 특목고 하는 애들은 제가 100% 종경어체로 봤어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배우면 티날까봐. 네. 내년은 제가 종경어체로 쓸까요? 반말체로 쓸까요? 반말체로 쓸까요? 저도 이게 나름 있어요. 이 단계가 있다. 네. 아니, 자랑입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너무 티나니까. 그래서 똑같이, 포맷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세요. 메인입니다. 절대 복사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자, 아이가, 어머니들 자료 보시면, 교과서 내에 막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게는 막 덕지덕지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야, 찍어! 왜냐면, 그날 막 울면서 왔길래, 야, 책 꺼내봐봐. 수학책을 딱 봤더니, 막, 책이 원래 두께는 이만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갖다 붙여놨나. 야, 이 보물을 너는 왜 숨기고 있냐? 선생님이 아시냐, 이거? 모르시겠죠, 당연히 자기가 한 건데.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볼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어떻게 지만에 또 이렇게 프리노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얘가 웃긴 게 절대 얘는 처음에 책에 안 푸는 애예요. 프리노트에다 먼저 풀고, 그리고 프리노트랑 대조해보고 틀린 것만 교과서에다가 표기를 해놓고 걷다 그것만 풀더라고요. 그런 애예요. 그런 나름 자기만의 공법이 있는 애인데, 그리고 화성 보니까 솔직히 무슨 학원을 다녔겠어요. 바쁜데, 기숙사 학교인데. 지가 그래서 문제집 사갖고 인강을 통해서 뭐 풀었던 것들 이런 게 있길래 다 찍어. 그래서 보세요. 1학기 자, 수학 1 부분에서 배운 내용 중 2차 함수를 활용하는 개념들에 대해 배운 것이 인상 깊었다. 수업 시간 중 2차 함수를 활용하여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를 친구들 앞에서 풀이를 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있겠냐는 거예요. 얘가 그걸 발표했는지 3개월 동안 언제 기억해요. 또한 수학 수행평가로 실시됐던 수학 문제 만들기 활동에서 수학적 개념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도 과정을 이해하고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가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문제를 만들면서 배운 수학적 내용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고 수학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었다. 수학 튜터 시간에는 함수의 특성과 관련 문제 풀이에 대해 반 친구들 앞에서 설명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쵸? 다음 장 넘어가면 또 지가 1학기 때 풀었던 문제집이라 이거는 몇 학기예요? 2학기 때 지가 1등급 수학 이런 거 풀었던 거. 이것도 교재를 제가 난이도가 높은 게 조금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게 나는 과학적인 게 어린이들 무슨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새끼들에 대한 마음이 이래요. 저는 내 새끼인데 얘네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2학기 때도 역시 얘는 노트 필기 했었거든요. 지만의 프리노트. 글을 보시면 2학기 수열 단원들 중 정석 13단원 수학적 귀납법 수업 중에 유제를 풀면서 잠깐 다루었던 피보나치 수열이 인상 깊었다. 우리 책에는 몇 개 없어서 짧게 보고 넘어갔지만 이전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된다는 특수한 성질이 신기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었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보고서를 캡처를 떠갖고 넣은 거죠. 왜 이름을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 사랑하네.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제출했던 것들을 캡처를 떠서 놓고요. 자, 글을 계속 볼게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나서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물의 대부분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수학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이전에 수학 비타민이라는 책을 읽고 관심이 있었던 프랙탈과 같은 수학적 개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었다. 또 11단원 등비 수열을 통해 다양한 금리 계산 문제들을 풀어본 것이 인상 깊었다. 이 단원에서는 금리를 고려해 예금액을 구하는 문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풀이법을 생각해 보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등비 수열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제적 원리들이 어떤 과정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수학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키울 수 있었다.
지수와 로그 파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스스로 개념 노트를 만들어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여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가 공부한 자료를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설명해주는 친구들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었다. 또한 수학 B시간에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풀이 이외에 규칙성을 활용한 다른 방법의 풀이 방안을 제시해 칭찬을 받기도 했다. 반칙이 아니에요. 이건 반칙이 아니라 실제로 지가 한 걸 쓴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수업을 마치면서 아쉬운 점 보시면 2학기 때에는 1학기 때보다 수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많이 떨어져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 1등급 받다가 2등급 받은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국어랑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작정 수학을 공부하기보단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들도 읽고 화성고에서 내신 1, 2등급 받는 애가 책도 읽었대요. 피보나치 수열과 같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시 수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되찾게 되었고 비록 내신 성적은 떨어지긴 했지만 1등급 떨어진 거예요. 1등급. 중간고사 때보다는 기말고사 때 성적이 올랐고 모의고사 수학 성적도 올릴 수 있었다. 4월 모의고사 1, 8월 모의고사 1, 10월 모의고사 1. 좋으네요, 안 좋으네요? 네, 근데 이 좋은 애를 왜 한 줄만 써놓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문식 화성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조문식 선생님이 있나봐요. 이름이 참 정감가네요. 그렇죠? 문식. 선생님 1년 동안 부족한 저 지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 이해도 잘 되고 재밌었어요. 쌤 판사하실 때 글씨 너무 예뻐요. 저희 2학년 때 문과반 꼭 들어와 주세요. 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딸이다. 내 딸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빕스가 아니라 빕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떠나서 자 한번 생각해보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노트 필기 정도는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프리노트 같은 걸 따로 이렇게 학원 로고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학원 로고 앞으로 파면 제가 다 오죽하면 다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학원 로고 넣지 말아라. 실제로 그냥 빈 노트에 애들 쓰게 하고 아무튼 그래서 노트 필기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수행평가 아까 제가 제출했던 것들 함부로 해라 소중히 다루나?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소중히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밥 먹다가 너 숙제했어? 너 오늘 디테이션 할 거야 할 거야? 이거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뭐 혹시 학교에서 뭐 발표한 거 같은 거 없니? 어떤 엄마는 달력에다가 이렇게 식장 밑에 달력에다가 있어 뭐? 나 수학 뭐 했는데 발표해서 칭찬해줘. 그랬어? 수학? 뭐 발표했다 했지?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지금 저희 재원생에. 그러니까 애를 식탁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숙제했어? 맞을래? 밤봉새한테 그래 숙제해서 맞으려면 왜 밥을 먹을 치료에 맞았었네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어머님인데요. 근데 학교에서 어머니 뭐 있었어? 오늘 뭐 특이사항 있었어? 엄마 오늘 나 뭐 과학을 배우다가 이거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나 역사 시간에 동국공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막 열받더라. 아 진짜? 뭐라고? 동국공정. 왜 열받았어 다들? 아니 중국 애들이 자꾸 우리나라 역사를 지네 나라 역사라고 막 주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일단 정부적으로 이걸 대응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걸 대응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어머님이 달력을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자기 이렇게 어려하고 있다고 저한테
아, 대단하시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일단 밥상머리 교육을 바꾸셔야 된다. 숙제했어? 맞을래가 아니라 특이사항 뭐 있었니? 이게 필요한 거다. 네. 그 뭐지? 옛날에 영화 이상한 거 있었는데 범죄 하정우랑 최민식 나온 거 범죄와의 전쟁인가? 근데 거기서 최민식이 자기 아들 나중에 검사 만드는데 막 밥상머리 앞에서 단어 막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그래서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했니? 네. 그리고 그거를 애들한테도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은 좀 네가 좀 메모 좀 해봐봐. 근데 그런 애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얘는 그게 이거는 얘가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6월달에 3시간 동안 제 앞에 쓴 거예요, 그냥. 지가 기억해서, 지가 단어 넘겨가면서 기억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진짜 공부했던 애였기 때문에 썼던 거지, 공부 안 했던 놈들은 이거를 선생님 제가 그 단어를 배웠나요? 지금 제가 3학년 2학기 수학에서 삼각대를 배우나요?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어제 몇 책 하다가 저 3학년 단어 수학 좋아한다고 했는데 3학년 2학기 단어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도로공학자가 꾸는데 막 얘기하다가 대답을 못했어요. 어떤 애니까 수학을 좀 잘하는 놈이 야 삼각비도 있잖아. 삼각비에서는 뭐 함수도 나오고 뭐 아무튼 그런 개념 여러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배웠어 그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네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네가 학년 심화에 집중했다고 하면 무슨 단어 배웠는지 모르면서 말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 단원별로 뭐 과학이랑 수학 같은 경우는 1단원에서 뭘 배웠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맞아 나 이거 하다 보니까 책 단원 보다가 나 그거 맞아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공부했던 것 같고 맞아 나 이거 우리 정수한테 가르쳐 줬었는데 내가 수학 못하면 우리 정수한테 이거 지도해 줬었다. 이런 내용들을 써낼 수 있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영, 수사, 과학 과목 정도는 이거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저희 1, 2학년 애들이 지금 놀랐죠 말 그대로. 저 너무 좋았다니까요. 세트 없앤다고 하길래. 근데 대놓고 웃을 수 없잖아요 제가. 왜냐면 기존 3학년 어머님들은 정말 엄청나게 나왔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하하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속으로만 그냥 들었습니다. 죽어서 다 내년에. 그런 경험이 그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학생들은 이거 모의고사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안 봅니다. 근데 애들 예를 들어서 내신 준비해야 안 해요? 내신 준비 안 해요? 안 할 수가 있나? 내신 그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집 같은 거 풀지 않나요? 그리고 애들이 그 내신 막 본문 같은 거 외우기 위해서 막 써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단어 지네가 막 연습해보고. 네, 그리고 막 수행평가, 영어 같은 거 수행평가 하기 위해서 뭐 말하기 대본을 쓴다라든지 쓰기 대본을 쓴다라든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어디서 풀지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원 문제집 말고요. 학원 문제집, 저도 학원 로고 괜히 박았네. 저희 로고를 다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로고를 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문제집 이렇게 풀고 이제 제가 노트테이킹 했던 것들 그거 다 어쨌거나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선생님 저 이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이것만 갖다 내면 조금 속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낼 때는 뭐랑 같이 내야 된다? 독서 보고서랑 같이 내야 되는 거다. 솔직히 이것만 갖다 내면 너무 대놓고 선생님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애들은 보통 학기 말에 뭘 반드시 갖다 내야 돼요? 과목별 독서 보고서를 갖다 내야 되는데 독서 보고서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애들이 보통 한 3-4권씩 읽지 않나요? 거기 끄덕거리시는 어머님들은 내야 돼요 이런 지금 상황이시고 보통 애들이 내요 3-4권씩은 과목별로. 그러면 그거 3장, 4장 거기에 밑에 붙여서 선생님 제가 한 학기 동안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뭐 사회 과목과 관련돼서 활동했던 자료들입니다. 학교에서 읽으라고 했던 필독서 읽었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닌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죠. 학교에서 읽으라고 했던 책 읽은 건데.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수업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걸 갖다 냈어요. 네. 그게 왜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다. 애들이 막 그래요. 선생님 자기 이거 못 갖다 내겠대요. 나 뜨거워서. 못 갖다 내겠대요. 정말 나 뜨거워서. 이거 나 뜨겁다는 표현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엄마가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자주 써요. 막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쓸 게 아니라 너는 당당해야 된다. 왜 이게 부끄럽냐? 사실 네가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 내는 건데 이걸 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 평소에 선생님한테 이런 거 안 했는데 정감 없게 했는데 이걸 갖내려고 하니까 좀 그래요. 그건 내가 이해한다. 근데 그게 나 뜨거운 건 아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앞으로 11월 2달 남았지? 그럼 넌 지금부터라도 인사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교무실 찾아가서 두들기고 들어가서 질문해봐. 한 번이라도 네가 얼굴이랑 더 찍으면 선생님이 아마 너를 인식할 거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좀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집에서 해주셔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사. 네. 이거요. 2학년 때는 지금 저한테 보내지도 않아요, 이제. 야, 왜 안 보내? 제가 냈어요. 고마워. 그랬어요, 제가. 고마워. 선생님 안 도와주게 해줘서. 그러니까 해보니까, 지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7월 중순인가? 제가 카톡 보내가지고, 야, 왜 안 보내? 지난주에 냈어요. 그래? 잘해서 냈어? 작년에 똑같이 해서 냈어요. 고마워. 이걸 끝냈어요. 믿는 거죠, 제가 얘를.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서 올라가니까 얘는 희열을 느끼고 또 내는 거예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했던 것들, 그쵸? 그리고 보세요. 뭐 하이라이트 쳤던 거 보면 1학기 수업 맨 처음에 1, 2단은 뭐 삼국의 성립과 정치 발전 부분이었는데 하이라이트 보시면 나 역시도 그랬는데 수업을 듣고 삼국의 발전 과정과 시대별 왕의 업적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게 되었고 삼국의 역사와 삼국의 사건, 각국의 왕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친 거 보시면 뭐 지증왕 뭐 독도를 배웠는데 그래서 지가 결과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시킨 게 아니거든요. 지가 그 단원에서 그걸 보고 그냥 지가 독도를 조사해서 독도 보고서를 작성한 거고 이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과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 생각해 내가 만든 보고서를 멘티 후배들에게 주고 독도에 대해 설명해주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얘가 했던 활동들을요, 선생님이 지가 이걸 개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선생님이 받았으니까, 얘가 이걸 했네? 근데 읽어보니까, 이걸 후배들한테 널리 알려주는 활동까지 했대요.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법에 대해 공부하고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루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국제법상으로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법조인이라는 꿈도 확고히 알 수 있었다. 또 수원창 창성사지 진각국사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도 어색해. 수원박물관에 나오네요. 보존되고 있는 영주의 어필로 쓰인 읍궁 진청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와 같은 책을 읽게 되었고 똑똑하다는 거죠. 무조건 연계시켜요. 문화재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학기 때 제가 또 노트북했던 것들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이거 잘하네.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걸 저희가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각 단원별로 아이들한테 네가 뭘 배웠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월간 개념으로라도 저희도 이제 회사니까 월별로 이제 뭐 인원수라든지 뭐 급여 현황이라든지 뭐 매출 지출 현황 다 이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너무 지출이 많았다면 다음 달에 예산을 좀 이렇게 줄여라. 아니면 예산이 지출이 좀 적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재원생들 뭐 이번에는 떡볶이 먹일 거를 수지 핫도그를 먹여라. 예산 심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애들 같은 경우도 월간 개념으로 어머님들이 한 번 정도는 애들 스스로가 이걸 좀 작성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뭐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도 한국 선생님 이름이 주성인가 봐요. 선생님 저 1년 동안 지도에 부족한 저 지도 감사합니다. 원래 역사 엄청 어려워했는데 선생님 수업부터 이제 역사랑 많이 친해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 말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역사를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선생님 수업하실 때 완전 인간 같아서 이해 진짜 잘 돼요. 프린트 보여. 그리고 한국사 수업 완전 재밌어요. 수업 공부할 때 중간중간 선생님이 드립 생각나고 드립이라는 표현을 주지 않았는데 젊은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도 더 잘 외워졌어요. 쌤 오랑캐 드립은 잊을 수 없어요. 3학년 때 저 역사 수업 때도 꼭 들어가 주세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사인데 제가 이거 받았으면요, 천자도 쓸 수 있어요. 천자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 우리 애 외국 보낼 건데 이걸 왜 관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어머니 그 고등학교 가시잖아요. 그쵸? 간대요. 대학을 가실 건가요? 물어봐요. 제가 역설적으로 물어봐요. 대학을 가실 건가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대학 갈 때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이걸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안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이가 그냥 뭐 외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한 외국 같은 데 가면 기숙사 가잖아요. 엄마 손에서 이제 벗어나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외국 갈 애들이 저는 이제 무조건 이걸 외국 가건 자사고 가건 일반고 가건 해라. 돈 안 받을 테니까 해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알면서도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대학을 보내실 건가요? 우리가 마음속에 외대부고 상상고는 못 갈 수 있는 학교를 이미 규정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 어느 한켠 속에서는 우리 아이가 잠재력을 발휘해서 연대라든지 고대라는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닌가? 대부분 어머니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여기서 위쪽으로 학교를 가고 싶지, 여기서 내려서 학교를 가고 싶지, 수원에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천안 가까우니까 뭐 천안 대학도 많이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뭐 특목고 안 할 거니까 이거 저 관심 갖지 않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는 대학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은 이 세 팀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 세 팀이고요. 저도 설득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랑 6주째 저 보셨잖아요. 매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저 나중에 이제 안 보시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한테도요. 제가 6주 동안 애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들 6주 동안 초치생에서 제가 시간을 교육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 교육 받으시는 어머님들만이라도 자기 자녀들한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고, 이거 재료 제가 드린 거 자녀들 보여주신 분들 있으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님들 가슴속에 그냥 깊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 애들한테 줘야 돼요. 이게 뭐 신축단지인가요? 이게 별거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런 애들도 있네. 이런 활동을 하는 형 누나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꼭 제발 나르지만 마시고 그냥 우리 자녀, 내 새끼한테만 뭐 둘째. 근데 이거는요, 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근데 이런 어찌 보면 돈도 안 되는 왜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했을까요? 저는 저희 학원 잘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 학원 홍보도 안 해요, 사실은. 저희 학원 뭐 전단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설명회 때 저희 뭐 프로그램 요번에 좀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하냐? 안 해도 알아서 오는데.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걸 하는 게 이걸 하면 솔직히 학원에 재원생 수 느는 거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학원을 아마 그냥 사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하신 사회교육 집단으로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경영도 안 하고 이것만 애들 자소서 몇 년만 해준 이유는 애들이 잘 되면 그 동생도 믿고 보내시는 거. 그래서 이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리고 이걸 했던 경위는 이건 사실은 미국은 다 이렇게 해요. 미국은 절대 시험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보고서를 점수를 매겨요. 우리나라 교육 역시도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거다. 수행평가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물어봐요. 우리 애가 글을 잘 못 쓴대요. 그때 또 다시 질문해요. 어머니 대학 보내실 건가요? 왜 자꾸 물어보네요. 자소서 글을 쓰는 건데, 그리고 글을 쓰는 건데, 글을 써본 아이들이 잘 쓸까요? 써보지 않은 아이들이 잘 쓸까요? 라는 질문들을 꼭 합니다. 글은 쓰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저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해요. 진짜 그래요. 저 사기도 되게 잘 나가고요. 이번에 사실 건물 사기를 좀 당했어요. 사실 제가 일주일을 분리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원래 건물을 할 때 신탁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1억 정도 날렸는데.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저 역시도 말을 하다 보니까 눈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엄마들 그리고 좀 내가 강조할 부분들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도 처음에는 엉성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글을 굉장히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논술학원을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글로 만들어 보고 그렇죠. 지가 노력했던 과정을 글로써 만들어 놓게 하면 좀 굉장히 그것만한 보물이 없지 않을까. 학교 상장보다 오히려 나의 그게 성장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면접이 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이랬던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요즘 감기가 한 달 동안 안 떨어져가지고 이런 뭐 동아리 활동했던 거 전부 보고서로 남길 수 있고요. 교과목 상장 받는 것들도 선생님 교과목 상장을 받았어요. 과학 상장을 받았어요. 학업 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세트 보고서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 그 학과목 우수상 주지 않나요? 학기별로? 그거 받아서 캡처를 떠갖고요. 여기다가 넣어서 예를 들어 2학기 때 과학교과 상을 받았어요. 근데 1학기 때는 93점 받았는데 2학기 때가 100점 맞은 거예요. 몰랐죠. 그 상장을 캡처를 떠요. 스캔 2만원, 3만원밖에 안 해요. 스캐너로 집어넣고 내가 상장을 받게 됐던 이유 1학기 때는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360도를 회전하는 문제에서 180도만 회전해서 문제 실수로 93점을 맞았지만 2학기 때는 그걸 극복하고자 다시 재풀이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과목상을 받게 되었음. 그 상장에 대해서 왜 받게 됐는지 그냥 과목 우수상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을 하는 거죠. 그걸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모력과정, 느낌점, 임명장.
임명장은 누가 절단해야 돼요? 임명장은 선생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그럼 나도 다 새벽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어디다 갖다 내요? 그거를 보고서로 만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과목 보고서에 그거 누르면 돼요. 선생님 다 단장이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정수랑 니은과 싸웠는데 제가 사실 떡볶이집 데리고 가서 화해도 시켰고요. 그거 쓸 수 있어요. 지금 잘 다니죠, 선생님? 제가 옆에서 열심히 멘토링 해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발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제발 어필 좀 해라. 관련된 서류들을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쭉 보세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저는 좋았어요. 자, 이게요 등수예요. 등수. 1학년 몇 등이었대요? 한 105, 110등 했나봐요. 2학년 때 한 85등 했나봐요. 그쵸? 3학년 때 한 50등 했나봐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고1 때 그랬던 놈이 30등 했나봐요. 1학기 때. 2학기 때 이제 드디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10등 했나봐요. 2학년 1학기 때 조금 떨어졌나봐요. 그랬다가 2학년 2학기 때 1등을 찍은 거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못한다고 나중에는 못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게 근데 이 그래프가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크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됐더니 110등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아들이 반드시 10등을 하고 있어요. 10등 제가 얘기하기가 싫어. 엄청 못했던 일인데 저도 사실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3, 4년 전에 제주도 내려가지고 이제 집 짓고 이렇게 바닷가 사세요. 근데 최근에 아들을 낳아서 같이 몇몇에 갔는데 집사람이 아버님 저희 아들이 필립이니까 필립이 몇 등 정도 하면 대학 보내야 될까요? 그랬더니 20등만 하면 대학 보내라. 근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아버님 세대 때 한 60명씩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에 몇 명 있어요? 지금 35명, 33명 있는데 그 중에서 20등 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고등학교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내신학교 절대 오지 않는다. 이런 놈들이 이상한 놈들인 거죠. 근데 제가 우연하게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이번에 지금 현재 영덕고등학교 전교 1등 아이도 이 성적표였어요. 영덕고등학교 전교 지금 현재 3학년 아이 역시도 이 성적표였다.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많을까요?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많을까요?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많은 것은 어머님들의 기대치가 사실은 낮아지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서울우유 먹이다가 연세우유, 건국우유, 단국우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못한다고 해서 애들 원망 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에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내일이 더 나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 꼭 주안점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모레 사실은 저기 노블레스 유치원 그 입학 선착순으로 갔더라고요. 진짜요. 저 새벽 3시 알람 맞춰서 가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 보내면 제가 봤을 때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는 다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한대요. 그런 애들을. 그래서 저 역시도 새벽 3시에 가서 줄 쓴다. 그 마음으로 고3까지 가주셔라.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는 만약에 바람 때문에 그냥 확 비행기 타고 보내버릴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독서 중요하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A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세특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걔를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걔 그 다음에 보는 게 우선순위가 1번이 세특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지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건 독서예요. 독서. 얘가 읽었던 책의 수준을 보면 아 얘가 어떤 애일 것이다라는 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샘플들 있죠. 샘플들이 있는데 이게 그 아까 남자아이 거예요. 외대보고 갔던 아이 거에 독서 내용이었어요. 1학년 인문. 그 옛날에는 인문, 사회, 과학 이런 게 표기했는데 요즘은 과목별로 다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장수를 보세요. 장수. 남자아이인데 독서가 몇 장 나온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몇 장이죠? 3장이에요. 3장. 하나, 둘, 그다음에 양쪽 반반씩. 근데 과거에는 이거 지금보다 많이 쓸 수 없었거든요. 이거 많이 쓴 거예요? 적게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세특도 아까 그만큼 써 있어. 독서도 이만큼 돼 있어. 얘를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영덕중학교 거예요. 영덕중학교. 자, 1학년 때는 얼마 안 됐어요. 맞죠? 1학년 때는 3분의 1 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쵸?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2학년 때부터 확 늘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8월 31일날 뽑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3학년 때는 얘가 제가 알고 독서가 4장 반이나 나왔거든요. 여자아이니까 좀 물론 특수한 게 있긴 해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관리를 잘해요. 남자아이들은 잘 갖다 내지도 않고 수줍어하니까. 근데 세트 그만큼 써있고 독서 이만큼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장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근데 얘가 읽었던 난이도의 책을 한번 선생님들이 쭉 보는 거죠. 아,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 다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일 거다. 두 번째, 얘가 읽었던 책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아, 의식이 있구나 얘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독서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독서 보시면 막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실 거예요. 아마 열받고 화나고. 근데 그거를 방치하시면 안 된다.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1학년 애들은 지금 자율학 기자니까 시간 많잖아요. 뭐 시켜야 돼요 지금? 독서 쓰기. 과거에 읽었는데 안 쓴 것들 써 빨리. 빨리 써. 네. 한숨 주세요. 끝빠지잖아요. 이거는 저희 학원의 양식인데요. 네. 이걸 쓰는 아이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저는 이것 가지고 솔직히 바라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요것만 써라. 요것만. 그 책을 읽고 뭘 느꼈어가 중요한 뭘 느꼈고 그로 인해서 네 예를 들어 네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다라든지 네가 아니면 어떤 목표를 세웠다라든지 그것만 써. 이거 쓰라고 해도 애들이 막 미쳐요 막 진짜. 요즘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이준이 버리고 늘잖아요. 늘죠 솔직히. 쓰니까 늘어요 이게. 이거. 그래서 뭐 이런 아이들 거를 드린 거는 조금 짜증 나시라고 드린 건데요. 청명중학교 1학년 윤지 건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입게 된 동기 전체 줄거리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느낀 점만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현재겠죠. 현재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이 책의 배경과는 많이 다르다. 1970년대 한국의 시대 상황에 대해 궁금했다. 이거 중학교 1학년에가 쓴 거예요. 이 시대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했고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1972년부터 76년까지의 3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1%에 달했고 그랬나봐요. 저도 모르니까.
수출 증가율은 무려 47%에 달해 1976년의 수출액은 1971년에 7배인 78억 불이었다. 어렵게 썼어야 돼.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정치적 혼란과 많은 쿠데타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있었다. 생소한 말도 굉장히 많았지만 내가 생각한 대한민국의 1970년대의 모습은 많은 혼란과 시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한 줄이 예인이겠죠. 제가 봤을 때.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대한 내용들 역시도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얘의 사고가 어떤지가 보여지는 건가요? 보여지지 않는 건가요? 어떤 애들은 같은 책을 읽었는데 뭐 옛날 사람들 참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써내는 애들이 있다. 이 아이가 사실은 저희 아이를 봐주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제가 얘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왜냐면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아들처럼 봐주시는데 저 역시도 이 아이들을 제 아이들처럼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이 아이가 이 독서를 써낸 걸 보면서 얘를 내가 동탄국 쪽을 꼭 보내야겠다. 떨어지면 필리핀을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여자애들이 잘 써요. 사진도 남자애들은 절대 지적으로 안 넣어요. 네 얼굴 누기 싫으면 책이라도 놀아 제발. 여자애들은 시킨 대로 잘하거든요. 우리 국제기구 종사자가 사연이 나는 아니고 삼성의 서울병원 내 방문했었던 기억나시나요? 신약개발연구원 그런 거 했다. 여자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남외고 양식이에요. 성남외고에서 아니 과천외고 양식이에요. 과천외고에서 애들한테 이게 학교 포맷이에요. 학교 포맷 보면 뭔 책 읽었냐? 책 읽는 네. 그다음에 인상 깊은 설명 딱 세 줄만 써라. 네. 핵심 내용 딱 세 줄만 써라. 기억할 문장 세 줄만 써라. 새로 안 내용 딱 세 줄만 써라. 생각할 내용 세 줄만 써라. 네. 마지막 학교 생활기록부 독서활동 상황 기록에 뭘 썼으면 좋겠는지 써내라. 이게 과천외고가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성적이 낮지만 졸업할 때는 수원외고 이런 학교보다 입시 실적을 잘 내는 이유입니다. 들어갈 때 수원외고가 높아요? 과천외고가 높아요? 동산국제고가 높아요? 과천외고가 높아요? 부천이잖아요. 수원이고 경기고. 근데 과천 입시 잘해요. 과천이 서울대에서 좀 밀릴 뿐이지 연대, 고대, 서울대 잘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숙사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1시간 동안. 1시간 걸린대요. 1시간. 힘들죠, 사실. 과천으로 이사 가세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이런 거 적당한 거 넣어놨는데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교관, 이거 제 PT 아니에요. 이런 작년에 뭐 연사가 그냥 PT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외교랑 국제기구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애가 1학년 때 이런 책들을 읽고 2학년 때 이런 책들을 읽고 이런 3학년 때 이런 책들을 읽었을 경우 진정성 있어 보이냐? 있어 보이기 당연히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아니 자동차 글로벌 마케터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 서적 한 권 읽지 않고 무슨 네가 자동차 글로벌 마케터가 되겠니? 라는 걸 누가 찔러주는 순간 그 안이 익습니다. 외교관이 되겠다고 하면 아이들이 무슨 책부터 읽을까요? 방기문 아저씨의 책부터 읽겠죠. 그쵸? 다 읽잖아요. 그런 것들. 방기문 아저씨의 책만 읽을 게 아니라 원서 중심으로 좀 많이 읽어야 된다. 방기문 총장 저기 유엔 자체에서 좋은 평가 못 받고 있는 거 아시나요?
무능하네요. 말도 잘 못하고. 저 같나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하면 누가 롤모델이에요? 반기문 총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 막 쓰는 거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2014년도에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 관련된 이제 유엔 미팅이 있었어요. 최종 발언을 우리나라의 그 오준 한국 대사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을 억제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분 강연을 보면서 그걸 제가 차 속에서 봤거든요. 분장을 하시고 오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억제만 하려고 하면 결국 피해는 북한 주민들.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분의 강연을 보면서 반기문 총장님이 총장으로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저분이 총장으로 있어야 된다.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애들이 다 그것만 쓰는 거야, 또. 그래서 올해는 그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관 중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너무 무능하신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도 있다. 외교관인데 왜 최순실 가방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최순실 얘기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순실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추천서들 이과 애들, 문과 애들 뭐 이렇게 읽어라. 좀 여기 이 중에서라도 좀 도서관에서 읽을 수만 있다면 읽어서 좋은 책들이에요. 네, 실제로 좋은 책들이고 추천 도서들이다 그런 거 있으니까요. 좀 애들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은 누가 쓰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자, 담임 선생님한테는 어떤 결과물을 갖다 내야 될까요? 담임 선생님한테는요, 다 갖다 내시면 돼요. 이만큼씩 갖다 내요. 독서, 설집 보고서, 활동 보고서,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것까지 다 갖다 낸다. 네. 그리고 종이로 내지 마시고 파일로 뽑아서 내셔요. 선생님들, 어머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자녀는요 입시 잘할 거예요. 그럼 받아보시면 그럼 자기 자녀한테 시킬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미사고에요. 2005년인가? 2006년에 합격생의 30%가 선생님들 다녀왔대요. 이게 웃긴 거야? 그 일부 학교가 강남, 서초 이 지역 선생님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 자녀들이 30%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생각. 그래서 교육부에 실태 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그랬더니 선생님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 그게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실태 조사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드센 지역이잖아요. 반장 선거 한다고 하면 33명 중에 28명이 출마를 하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의 당선에 대한 캐스팅 보트는 안 나간 5놈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28명이 출마를 했고 5명이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 다 자기 찍을 거 아니에요. 나간 놈들은. 걔 당선의 열쇠는 안 나간 그 우리 5명. 걔네가 결정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 인터뷰 내용들이 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엄마들이 자꾸 뭘 갖고 오더래요. 자꾸 뭘 갖고 오더래요. 근데 이거를 부탁을 하더래요. 어디다 올려달라고. 올려줬대요. 그냥. 근데 올려주기 전에 확인했겠죠. 저걸 올려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없더래요. 올려줬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그걸 똑같이 시켰대요. 똑같이 시켜서 민사고 입시를 쳤더니 붙더래요. 아예.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거 되게 현실성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수 있고요. 또 어떤 아버님들은 이미 하고 계신 아버님들도 있고, 또 어떤 아버님들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아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그냥 입시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학교에서 많은 점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까지 같이 병행한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원하는 융합 인재이지 않을까. 요즘은요, 요즘 이공계 좀 인기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면 이공계도 별로일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러면 전망이 있을까요? 둘 다 하는 거. 이공계열만 하면 안 되고요. 네, 인문학 붙여야 되고요. 인문학 뭐 문과계열 가는 애들, 거상계열 가는 애들 분명히 이공계 쪽 관련된 전문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꼭 이거 행동지성을 잘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딱 정리해서 갖다 내시고 그거를 진짜 집안의 갑옷처럼 내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자료야. 학교 성적표 이거보다 저는 그 자료가 더 보배다. 보물이고.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담임 선생님은 몇 자까지 쓸 수 있어요? 담임 평가에 천자 쓸 수 있어요. 천자면 줄수로 22줄 정도 나와요. 22줄. 이거는 여기 이런 거죠. 그 아까 예대로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916가지 썼어요. 916가. 이것만 하면 읽어보세요. 문화 성격의 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학생으로 예리하고 명석한 거, 사고력과 비판력 필요하다. 솔직히 이렇게 왜 그냥 따지할 거 그냥 못하는 게 없음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네, 화려하게 만든 거죠. 학교 생활 면에서나 학원 면에서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에 따라 시간을 나눠 쓸 줄 알면 자투리 시간 활용도 남다른 면을 보임. 1학기 지필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2학기 1차 지필평가를 대비해 같은 반 친구들 두세 명과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모르는 문제로 질문해 오는 친구들에게 평일 보이스킬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도서관 밖에서도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해 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목이 있어요. 나눔, 협력, 책임감, 지도력,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학급이 우수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함. 3학년 1학기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영어, 일본어 교과 수상을 받으며 전 교과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니까 전교 1등임이라고 쓰지를 못하니까 이런 이상을 다 받았으면 이게 전교 1등 아니에요? 전교 1등 했고 실제로 3년 내리. 8월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조차례 견학을 가서 임상연구이사가 꿈이니까 병원 간 거죠. 이거는 진로활동에도 써 있었고 여기 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음. 그 다음에 지도력. 3년에 걸쳐 학교 방송부원으로 활동해 바 자신이 맡은 PD 역할은 물론 경험이 좋고 낯설은 환경에 처한 후배 방송부원들의 각자 같은 역할과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 학년차 선배로 빠듯한 조언과 도움을 주어 방송반 전체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이렇게까지 썼는데 이게 916자예요. 916자. 우리 아이디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를 했던 이유는 다 그거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 그것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산동창도 지금 다니고 있는 김동원이라는 아이. 보세요. 얘도 다 좋은 말 써있어요. 전직 한학기 연구원, 현 서울대학교 최종훈 교수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 했고, 얘도 공부 엄청 잘한다. 얘는 다 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 애들을 서류에서 이게 교사 추천서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교사 추천서 500자밖에 못 써요. 근데 이거 1학년, 2학년, 3학년 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사고는 이제 3학년 못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야 된다.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애들 거 써는 거고요. 얘는 뭐 천자 다 쓰면은 청정중학교 다니까 이유정이라는 아이인데 100개 천자 다 써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학교 어디죠? 인사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왜 보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냥 가더라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생기고 이제 시즌 3를 마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 때 학생인데 최선을 다하면 2학년, 3학년이 편하게 할 수 있다. 2학년 선생님이 글을 쓰기 전에 누구 걸 먼저 본다? 1학년 걸 먼저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잘 써 있으면 2학년 거는 그만큼은 써져 있다. 쓰려고 노력하신다. 학교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라. 선생님한테 잘해야 된다. 인성교육 시켜주셔야 된다. 7월하고 12월에는 내가 만든 자료 갖고 어디를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또 가독시키고 보고서 만들게 시켜주셔야 된다. 이거 옛날에 제가 그 학생부 설명할 때 나왔던 PPT를 제가 제 거를 이렇게 복사해놓고 왔거든요. 이거 제가 옛날에 올려드렸죠. 보고서 활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올려드렸나요? 올려드렸죠. 활용하는 수 있고 이것도 제가 파일 올려드렸죠. 엑셀 파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실지 맞죠? 꼭 해보셔라. 그리고 엄마들이 아직 나이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나이스 홈페이지 꼭 아셔야 되고요. 학교 알림이 제가 말씀드렸죠. 창체를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알림이를 들여다 보셔야 된다. 확인하는 거예요. 전체로 적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1365 뭐 하는 사이트죠? 공사. 공사 누가 챙겨야 돼요? 엄마가. 구글이라는 사이트였어도 공사활동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VMS. 이것도 잘 들어가시면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것. 공사, 여기 공사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정리를 할게요. 시즌2의 오늘 마지막 날이죠. 지겨우셨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시즌3를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지금 입시랑 겹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쓰러졌거든요. 근데 잘 못 먹어서 그랬대요. 저 똥꼬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자, 제가 드린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던 게 웬만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과정들은 분명히 걔네들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의 애들은 정말 성실했던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자료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랑하는 제 제자들의 자료예요. 근데 얘네가 이걸 모든 걸 처음부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머리를 제가 깎아내요. 엄청 귀엽죠? 다 생겼어요, 제가. 제가 해봐서. 근데 애들이 공부랑 교육과를 한꺼번에 둘 다 같이 챙기는 일이란 마치 이런 비유를 했죠. 26개월 된 애니까 혼자서 요즘 혼자 짜장면 한 그릇 다 먹거든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요. 제가 35개월 됐는데 23kg가 나가서 과체중이라고 그만이라고 했어요. 짜장면을 한 그릇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공부랑 비교과를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챙기는 일이란 전 이런 비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첫 시작만 어머님께서 좀 잘 잡아만 주신다면 아마 아이들은 잘 해나갈 거다 라는 생각을 준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심지어 4학년짜리 아이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들이 왜 못하겠느냐. 그래서 첫 시작만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만들어가 주시고 좀 엉성하더라도 잘했어 칭찬해 주신다 보면 아이들의 글 분량이라든지 생각의 넓이가 분명히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오늘 그러니까 이번 시즌2 교육에서 받으셨던 내용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부가 풍부하잖아요.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갑자기 들려주셨어요. 우리 엄마처럼. 냉장고에 식재료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가 배가 고프시대요. 어머니가 금방 모든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냉장고가 퉁퉁 됐어요. 소세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소세지만 먹고 사나? 시어머니한테 소세지만 줄 수는 없잖아요. 학생부가 마치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잘 돼 있으면 그리고 이걸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저의 순간 시즌3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화려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해서 그걸 특징을 살려서 써야 되는 거니까 교육을 해드릴 거고 그를 통한 면접을 어떻게 볼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시즌2에서 배우셨던 내용들 활용하실 수 있는 현명한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걸 마지막으로 시즌2 교육 들어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시즌3 때도 기회가 되신다면 긴장하셔서 못 오시는 것을 이해를 해드릴게요. 나 뜨거운 얘기지만 김장하시면서 한 푸기 남으시면 가져다 주시면 제가 아이들 김치볶음밥 하는데 저희 11월 때 아이들 내신이 시작하거든요. 저 밥 해서 먹이거든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김치 남으시면 가져다 주시면 아이들에게 잘 쓰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해 주시느라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